자,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볼 작품은 송기숙의 도깨비잔치라는 현대소설 작품인데, 자, 우리 먼저 인물부터 좀 정리해 와 볼까요? 자, 여기 누가 등장해? 일단 성호의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호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친일파인 카네야마의 아들인 김항모가 등장해. 그리고 자, 성호 할아버지에게는 큰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성호의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성호의 아버지 밑에 이제 성호가 있고 김항모의 딸은 윤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여기 한 명 더, 동곡영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잠깐 등장하고, 이 사람한테도 큰 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때? 이 카네야마라고 하는 친일파 인물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성호 할아버지라든지 동곡 할아버지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가족을 잃었어. 심지어는 자기 그냥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잃었지,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잃은 고통은 그 어느 때에도 비할 바가 없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대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스토리에서 일단 봐봐. 성호 할아버지와 동곡영감 이 두 사람은 큰아들을 잃어버렸어. 큰아들을 이 카네야마라고 하는 친일파 인물에 의해서 잃고 말았고, 그 아래 김항모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친일파인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교육감으로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얘한테는 그게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 뭐지? 친일파 아들이니까 언젠간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딸인 윤조랑,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던 성호 할아버지의 손자인 성호를 둘이 결혼시키려는 시도를 해.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조금 친일파였던 거 조금 좀 그 색깔이 좀 희석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성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육감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붙어가지고 사돈관계가 되면 아하, 우리도 이득을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성호 아버지는 이거를 적극 추진합니다. 자기 형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들, 자기 형이 이 사람한테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시키려는 걸로 봐서, 성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족의 아픔보다 출세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걸 보니까 아주 어떤 사람이다?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치? 아주 이기적인 인물이다. 말이 안 돼. 자기 형을 죽인 원수의 아들, 그 가족이랑 사돈을 맺겠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렇지? 그 와중에 성호는 일제강점기에도 꿋꿋하게 살아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이고 있고,
하고 그 와중에 윤주라고 하는데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윤주와 결혼을 결국에는 해야 할지 요게 성우한테는 너무나도 큰 고민이란 말이야. 그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부분 생략된 줄거리부터 봐봐. 성호의 할아버지는 친일 인사 카네야마에 의해 큰아들을 잃었지만 카네야마의 아들 김항모는 해방 후에 크게 출세한다. 그의 딸 윤주와 성호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하고 할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한다. 가족의 아픔보다 출세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물의 대표상이지.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거기 스토리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약혼식일까요? 라는 질문이지. 그러니까 성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약혼식 올리러 간다 하고 외장치고 갈 판이냐? 외장치고가 무슨 뜻이야? 외장치다가 무슨 소리냐? 고래고래 남들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고래고래 떠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야, 약혼식 한다고 너 지금 광고하면서 갈 거야? 그냥 할아버지 몰래 진행해. 네 엄마만 집에 있으라고 하고 우리만 가자. 우리만 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할아버지 몰래 진행하겠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고 뭐고 자기 형이고 뭐고 김항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서 출세하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다?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다 라는 결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다.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항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김 국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김 국장이 누구야? 김 국장, 김교육감. 김 국장 미안해. 여기서 이제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상태야. 그럼 교육국장이겠지. 이 김국장, 김항모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 그래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냐. 그리고 거기서 성호가 눈치를 채. 성호는 진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 뭘 짐작했어? 아버지가 김항모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짐작을 합니다. 내일 12시 그대로다. 일찍 와서 손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한다.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에 마시고 일어섰다. 성호는 뚝배기로 개패듯했던 할아버지 고함 소리가 귓가에 살아왔다. 그런데 김항모 씨는 그런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김항모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은 성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뭐라 개지랄을 했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 새끼야 여기 와가지고 내 손자랑 결혼을 한 해 만에 난 내 손에 죽고 싶은 게냐, 야 이 새끼야 뭐야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날뛰면서 소리를 질렀겠지. 근데 김항모는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야 윤주야 너 성호 사랑하지? 가서 결혼해.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카네야마 경부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이겨내며 살아온 백장과 진념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가. 백장과 진념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백장 있고 진념 있다라는 말을 보통 긍정적으로 상대 인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야. 백장과 진념이 그런 것이었던가라는 말은 이 김항모가 지닌 세속적 가치관을 강하게 부정하는 말이야. 강하게 부정하는 말. 진짜 이런 얘기지. 야, 저 새끼
새끼 진짜 배짱 진짜 대단하다 진짜. 집념 봐 아주 미친놈이다 진짜. 이거랑 같은 뉘앙스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미안해. 성호는 허탈한 기본이었다. 허탈한 기본이었다. 이 허탈한 기본이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 허탈한 기본, 감정 또는 정서, 심리를 묘사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라고 얘기를 하지. 직접 제시. 그러니까 저 배짱과 집념을 보고 어떤 거야?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는 걸로 봐서 부정을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돼.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3.1절 병축식장에서 쫓겨날 때 그럴 때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고 두고 보자고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다. 두고 보자고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아. 김항모는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뻔뻔하고. 그러니까 3.1절에 우리나라가 광복 직후를 얘기하는 거거든. 광복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그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그 잔치가 계속 민족적으로 이어져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항보라는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없나 자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안 꺼져 하면서 온갖 욕 다 들어쳐먹고 쫓겨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굉장히 그 자리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때? 아주 뻔뻔한 사람이야. 뻔뻔하면서도 뭐라고 거기 추측을 할 때 뭐라고 해? 그 심리를 추측할 때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다. 두고 보자고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야망이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김항모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하고 성호는 병원으로 가면 어찌해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러웠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러웠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처지는 뭐가 될 것인가? 아버지의 처지는 또 뭐가 돼? 아버지 팔자는 또 뭐가 돼? 그렇게 뭐 약혼하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약혼식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 성호는 자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버지의 체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또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현재의 삶을 택하느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속으로 내면 이상과 현실의 충돌, 이상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성호는 요 두 개, 요런 이상 그리고 현실 요거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보니까 내적 갈등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우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별로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는 얼결에 대답을 해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짓는 이유가 뭐야? 할아버지 몰래 약혼식을 진행하기로 이미 말을 다 맞춰놨어, 그렇지? 성호랑 그리고 성호 엄마랑 말을 다 맞춰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킬까 안 들킬까 지금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겁먹은 얼굴로. 자, 이렇게 인물의 행동 그리고 인물의 표정, 인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지? 간접 제시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는 뭘 간접 제시한 거야? 들킬까봐. 걱정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간접 제시를 한 거겠지. 자, 성우는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그럼 잘됐다. 오늘이 동공영감 오늘이 동공영감 탈상이다. 너희들은 초상대도 못 갔으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마치 자기와 같은 팔자인 동공영감의 탈상, 오늘 3년상을 마치는 날이래.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상을 3년으로 치르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상을 치르는 날이다. 그거를 이제 너네들 누구? 성우 아빠랑 성우 너네 두 사람 나랑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야. 성우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성우를 돌아봤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한다.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는 친살부치나 마찬가지다. 친살부치나 마찬가지다라는 말. 친살부치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뭐야? 동공영감을 뭐와 같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야 너네한테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따라와. 빨리. 성호 아버지는 미안해. 작년에도 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말이 되느냐?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인데 조문도 못 가고 그러면은 말이나 되는 일이니 빨리 따라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호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보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하루끼리 빠듯했다.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그냥 하루가 싹 지나가는 거야. 미안해.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도 하고 그랬어서 엊그제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차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성우 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보송보송 맺히고 있었다. 거기까지라면 일이 조금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돌아봤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말줄임표가 사용됐지. 자, 혹시 말줄임표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점점점점점 이거 있잖아, 그렇지? 이게 말줄임표인데 이 말줄임표 사용해서 효과가 드러나지, 그렇지? 어떤 효과? 성호 아버지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명확한 이유를 가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어. 그래서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며 회피하는 거야. 명확한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그 명확한 이유를 왜 못해? 야, 거기 뭐야? 약혼식 간다고 어떻게 말해?
나 지금 약혼식 간다 어떻게 말해?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한 상태인데 갑자기 급하게 뭔가를 핑계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조금 그런데 하고 넘어가는 거야. 다급한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야, 친구는 다음에 만나도 될 것 아니냐? 할아버지 말에는 가벼운 노기는 뭐야? 분노할 때 노자, 기운할 때 기자. 그렇게 해서 분한 기운, 화난 기운인 거야.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좀 중요한 신상 문제가 되나서요. 성우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떠듬떠듬 말을 꺼냈다. 아마 성우도 무엇이? 할아버지가 발끈했다. 아니, 약혼식 날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게야? 할아버지는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약혼식 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좀 약혼식에 가겠다 뭐 이런 너네 갈 거지 하고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아.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왔다. 자동차 경적 뿌앙 하는 거 밖에 뭐 온 거야? 거기 위에 월촌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국 영감의 그 탈상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상에 가기 위해서 차를 보낸 게 도착을 했어. 성우 너나 가자. 할아버지는 성우를 체근하며 재촉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은 몰랐다. 여기에서 사색이 되는 이유는 뭐야? 약혼식이 파탄 날까 약혼식이 파탄 날까봐 사색이 되어 있어. 사색은 되게 표정이 안 좋아졌다 이 얘기야. 그러나 성우는 아버지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을 섰다.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야, 나 좀 보자 하고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우를 불렀어. 잠깐만 와봐. 할 말 있으니까 잠깐만 와봐. 그렇게 해서 내외는 옛날에 부부,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부부가 되겠고 뒤에 새파랗게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내외, 여자와 남자, 부부 두 사람이 누구야? 성호의 부모님이 되겠지. 어머니가 성호를 한쪽으로 끌어들여서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고 헛기침을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니까 이거는 재촉의 의미가 되겠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귓속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 어머니가 찔끔했다. 성호는 그 컴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올라앉으며 쾅 문을 닫았다. 내외는 멍청하게 서있고 차는 부르릉 떠났다. 차가 시내를 달렸다. 성호 눈앞에 몇 사람 영상이 얽혔다. 시내를 빠져나가서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뒤에 써야 되지?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보자.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차가 어떻게 돼? 되게 숭 되게 잘 쑥쑥 나가는 거야. 쑥쑥. 그렇다면 차가 물찬 제비처럼 쑥쑥 미끄러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호가 아까 어떤 상황이 있었어? 되게 부조리한 상황이 있었어. 왜 부조리한 상황이야?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채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자기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강제로 친일파와 약혼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 그래서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일컫는 거야.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성호가 벗어났어.
이 성호가 이 성호의 심리적인 해방감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네.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물찬 제비처럼 숭숭숭 미끄러져 나가면서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숭숭숭 나가는 거 보니까 아 되게 시원하게 나가네? 시원하게 나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리적인 해방감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 밑에 나오는 말이 또 결정적이지. 성호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아, 가슴에 뭔가 이렇게 꾹 막혀있던 게 결국 이 선택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서 할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선택을 하면서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믿으니? 그리고 여태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았다. 어두운 미로를 빠져나왔다. 이 표현을 보자. 어떻게 된 거야? 어두운 미로라고 하는 건 뭐야? 성호가 계속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적 갈등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두운 미로를 싹 빠져나왔다는 것은 뭐야? 할아버지의 동행으로 할아버지를 르리아를 이게 허리 숙여서 하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진다. 할아버지 르리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삶의 방향을 자기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겁니다. 자, 어두운 미로를 빠져나와서 계속 헤매다가 저기가 출구다 빠져나오면서 더 이상 헤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지. 그래서 삶의 방향을 인지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우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이들이 형님, 동생 하면서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잔치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다. 도깨비들 그 요란스런 도깨비들 잔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을 자기 꼴을 상상해봤다. 자, 도깨비들이라는 표현. 자, 이 도깨비들이 누구야? 형님, 동생. 잔치상 앞에서 형님, 동생. 어떤 잔치? 약혼식 잔치상 앞에서 형님, 동생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친일파. 이거나, 혹은 친일파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야? 아주 이기적인 인물. 가족의 아픔이고 뭐고 그런 건 저버리고 출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물들, 즉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도깨비들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네. 우스꽝스럽게 묘사했으니까 풍자인 거야. 그래서 그 요란스러운 도깨비들 사이 잔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거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을 자기 꼴을 상상해 보니까 이 꼭두각시 노릇이라는 단어부터 뭐야? 아, 그 사이에 있었다면 그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세속적 가치만 쫓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꼭 또다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거기 약혼식에 갔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지. 즉,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 영상 위에 엉뚱한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동국 할아버지였다. 이육사의 청포도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이육사의 청포도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갈매나무같이 고고하고 정갈한 동복 할아버지였다. 자, 요거 지우고 좀 할게. 나 늙었나 봐 이제.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있잖아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막 앉을 때 막 이러면서 앉으면은 그 되게 늙은 거라고. 이제 30대 아저씨 30대를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도저히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힘든 거 하고 있으면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마무리 부분. 자, 이육사의 청포도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육사의 청포도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안 읽어본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 이육사의 청포도 어떤 거야? 내고장 8월인가 7월인가 내고장 몇 월은 뭐 청포도가 열리는 시절. 이 청포도라가 열리는 시절에 저 멀리서 이거 깔끔한 청포를 입은 어떤 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 이육사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어? 우리가 독립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적극적으로 독립주의. 그러니까 우리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고 독립에 대한 소망, 의지 이런 걸 아주 강하고 세게 표출하는, 강하고 단호하게 표출하는 것이라서 적극적 독립시인이라고 불러. 이런 적극적 독립시인이 뭔가 기다리고 있어. 먼 곳에서 청포를 입고 찾아올 그 님을 위해서 청포도를 따놓고 모시수건이라든지 은쟁반 이런 것들을 쫙 준비를 시켜놔가지고 그분이 올 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 왜? 그분이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작품은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작품이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파란 청포를 입고 오는 나그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광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순수함이나 순백함, 깨끗한 것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국 할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이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렸다는 건 그만큼 순수하고 순백한 정말 깨끗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자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매나무도 나오지, 그치? 갈매나무는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남신이조 유동 박시봉방. 남신이조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 이런 것들 너네가 또 추가로 학습하고 싶으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쌤한테 질문해도 문제 없습니다. 남신이조 유동 박시봉방에서
갈매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갈매나무는 어떤 것이냐면은 시련 속에서도 굳고 바르게 아주 굳고 바르게 서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화자는 이 갈매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갈매나무가 내 모습과 좀 닮아 있다. 내 모습이랑 비슷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내용의 시야. 그렇다면 마치 이 갈매나무처럼 고고하고 정갈한 아주 시련 속에서도 굳고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렇지? 충분히 출제하기가 너무 좋다, 그렇지? 이육사의 청포도 부분, 나그네가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남신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뭐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 구절을 보기로 내놓고 동목 할아버지에 대한 해석을 순수하고 순백한 인물,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굳고 바르게 버티는 인물, 의지가 강한 인물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보기로 제시해놓고 그 해석을 확실하게 출제를 하기가 너무 좋지, 그렇지? 요거 그러니까 요 내용도 잘 알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동복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도 깔끔한 깨끗한 사람이면서도 굳고 바르게 서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보면서 성우는 울컥 몰려드는 정감에 조용히 옷깃을 열었다. 옷깃을 이렇게 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미는 거야. 보통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거는 무엇을 위해? 예의 그리고 존중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것도 성부의 심리에 대한 간접 제시의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성우의 심리에 대한 간접 제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점을? 동복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기숙의 도깨비 잔치라는 소설 정리해봤고요. 이 도깨비 잔치라는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야? 이 도깨비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에 찌든 친일파 청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친일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되게 이기적인 그리고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그런 인물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작품으로 계속 이어가 봅시다.